오늘도 사연부스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내느라 바쁜 마음들 틈새마다 문득 튀어나오는 돌발적인 이야기는 가끔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흔들곤 하죠. 겉으로 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옆집 삶에도 실은 한숨과 울분, 애정과 후회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집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른 갈등이 어느 날 돌연 폭발하며 가족 모두를 뒤흔든 사연인데요. 맛있는 한 끼가 가정의 기쁨이 되기도, 지옥의 족쇄가 되기도 하는 법.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평범했던 식탁을 전쟁터로 바꿔놓았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승호는 결혼 후 15년 동안 물 좋고 공기 좋은 경북의 작은 도시에서 마트 배송 일을 하며 하루 12시간씩 일했다. 무거운 상자를 나를 때마다 백가죽이 바지춤을 눌렀고 야간 정리까지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새벽 2시. 허기가 몰려오면 컵라면 2개의 삼각김밥 셋을 순식간에 비웠다. 그렇게 쌓인 체중이 110kg에 닿자 허리띠 구멍이 더는 늘어나지 않았고 배송 트럭 운전석에 몸을 우겨 넣을 때마다 시트 용수철이 신음했다. 아내 미정은 젊은 시절 드레스숍 보조로 일하며 단정한 몸매를 유지해왔다. 32의 아이를 낳은 뒤에도 그녀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저녁 굶기를 고수했다. 반면 남편의 몸은 밤마다 늘어가는 탄수화물의 흔적이었다. 처음엔 미정도 여보, 운동 좀 해야 하고 웃어 넘겼지만 체중계 앞에서 남편이 발끝만 올린 채 현실을 외면하자 점차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다. 결정적 사건은 작년 봄, 승호가 현장 계단에서 미끄러져 무릎을 크게 다친 날 터졌다. 병원 CT 결과는 퇴행성 관절염 초기, 체중 감량 시급이었다. 의사는 최소 15kg를 빼라 했고 미정은 그 말을 가슴에 각인했다. 그날 이후 부엌은 마치 작은 실험실이 되었다. 현미밥 50g, 닭가슴살 100g, 염분 0.8% 저염 소스 2숟갈, 그리고 제주도 직송 브로콜리 몇 송이가 딱 맞춰 나왔다. 저울 오차 5.3g이 뜨면 미정의 눈썹이 살짝 들렸다. 승호는 처음 며칠간은 건강 위해서잖아 하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배속 깊은 곳에서 포만감이란 단어가 지워져 가자 인내심도 달아나기 시작했다. 새벽 배송을 마치면 트럭 옆 휴게소에서 냄새 짙은 제육덮밥이 그를 유혹했고 혼자만의 비밀 식사가 반복되면서 체중계 숫자는 좀처럼 줄지 않았다. 한 달 뒤 미정은 손목에 가죽 스트랩이 달린 휴대용 체중계를 들고 남편이 퇴근하길 기다렸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발을 올리라 재촉했고 예상보다 무거운 숫자를 보자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몰래 뭐 먹었어? 라는 질문에 승호가 잠시 눈길을 피하자 미정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당신 건강이 걱정돼서 이러는 거 알아? 죽고 싶어. 그날 밤 주방 쓰레기통에서 구겨진 김밥 포장이 발견되자 미정은 새벽 2시에 전기밥솥 코드를 뽑아 뒷마당 창고로 옮겼다. 다음 날 아침 승호는 차갑게 식은 현미밥 2숟갈과 데친 오이 3조각을 보고 한숨을 삼켰다. 입술은 말라갔고 허기가 몰려오면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었다. 하지만 미정은 남편의 잠재적 폭발보다 체중계 올림픽이 더 무서웠다. 하루에 한 번씩 재면 스트레스니까 이틀에 한 번만 잽시다. 라는 남편의 애원은 거짓말이 또 늘어난다라는 대답으로 돌아왔다. 그 순간부터 승호의 머릿속에는 탈출이라는 단어가 자라기 시작했다. 미정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다. 몇 해 전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다가 마지막엔 시력까지 잃었고 오랜 투병 끝에 떠났던 기억이 선명했다. 남편이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따라갈까봐 그녀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 공포가 지나치게 날선 통제로 변했다는 사실을 그녀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둘 사이 공기는 날이 갈수록 마찰음으로 가득 찼다. 한여름 퇴근길, 승호가 편의점 앞에서 얼음 붕어빵을 삼킨 사실을 미정이 알게 되자 부엌 식탁 위 유리컵이 깨지며 파편이 튀었다. 당신은 나를 병원 침대에 눕힌 뒤에도 과자 먹을 거야? 라는 미정의 울부짖음에 승호는 주먹을 부르르 떨었지만 끝내 입을 다물었다. 그날부터 남편의 침묵은 점점 길어지고 아내의 통제는 더욱 촘촘해졌다. 가을이 찾아오자 부부는 식탁 반대편에 앉아 있어도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그 틈에 외동딸 은지가 대학 기숙사로 떠났고 아이가 비운 방엔 낡은 러닝머신만 덩그러니 돌아갔다. 기계는 매일 저녁 아내의 의지를 대변하듯 윙윙 울었지만 남편은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무기력한 잠에 빠져들었다. 어느 날 교대 근무 후 새벽 3시 승호는 배고픔에 견디다 못해 몰래 차에 올라타 국도 끝 편의점으로 달렸다. 가게 불빛 아래 스티로폼 용기에 담긴 커브동을 들고 첫 젓가락을 뜯는 순간 문이 열리며 미정이 헐레벌떡 들어섰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 앱이 남편을 가리켰다는 사실을 눈치챈 승호는 그 자리서 국물을 내려놓았다. 이제 믿음도 자유도 없나라는 절망이 미끄러지듯 흘렀다. 그리고 그 밤 편의점 주차장 한복판에서 일생일대의 언성이 폭발했다. 그렇게 시작된 부부 전쟁은 아직 초읽기 단계였다. 남편의 체중은 줄어들 기미가 없고 아내의 분노는 맵기를 기점으로 더욱 예민해졌다. 식탁 위 그릇 수와 부엌 서랍 칼날 위치까지 기억해두는 미정에게 승호는 마치 탈옥수를 지켜보는 간수 같았다. 이제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며 서로를 감시하고 두려워하는 관계로 뒤틀렸다. 갈등의 불씨는 작지만 뜨거웠고 결국 무언가가 터져 나올 시점은 눈앞까지 다가왔다. 이토록 질식할 듯한 통제의 균열 속에서 승호가 선택할 단 한 번의 반격이 다가오고 있었다. 새벽 편의점 앞에서 터졌던 언성은 두 사람이 긴장을 숨기던 마지막 경계선이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정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차창에 비친 그녀의 옆얼굴은 식은땀에 붙은 머리카락마저 꼼짝하지 않을 만큼 굳어 있었고 승호는 미안함보다는 공포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다. 집에 도착하자 미정은 현관문을 닫으며 자동차 키를 손목에 차고 들어가더니 마치 박제된 시계처럼 정확한 동선으로 부엌으로 갔다. 새벽 3시 반, 그녀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땀에 젖은 셔츠도 갈아입지 않은 채 종이와 볼펜을 펼쳤다. 그 위에는 식단관리 시행세칙이라는 제목이 붉은 펜으로 쓰였고 아래엔 밀가루 전면 금지, 탄산당류 음료 창고 보관, 하루 물 3리터 필수, 매 주말 헬스장 동행 같은 조항이 조밀하게 적혔다. 승호는 그 종이가 공포의 만기일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부터 집은 새로운 규율에 따라 움직였다. 식탁 옆 벽시계에는 아침 6시, 점심 12시, 저녁 6시에 형광색 스티커가 붙었다. 각각의 시간마다 타이머가 울리면 미정은 스마트워치로 남편의 걸음수를 확인했고 마트 배송차 트럭 GPS가 평소보다 오래 멈춰 있으면 지체 없이 전화의 안부를 가장한 식단 점검을 했다. 승호는 처음엔 자신의 건강을 관리한다는 리본이 달린 명분을 믿어보려 했지만 곧 그것이 감시라는 철창임을 깨달았다. 근무 중 화물승강기 뒤편에 숨겨둔 스틱커피 하나를 입에 물었을 때조차 관제탑에 잡힌 비행기처럼 자책감이 뒤따랐다. 그러나 허기는 도덕보다 강했다. 승호는 새벽 배송 코스를 한 블록 우회의 작은 분식집에서 떡볶이와 어묵 국물을 들이켰고 그날 퇴근길에 미정은 차 조수석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간식은 칼로리 공부도 안 하나? 승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차량 에어컨 소음에도 숨겨지지 않는 그녀의 분노를 느꼈다. 갈등은 가족 행사로도 번졌다. 어머니 칠순잔치가 다가오자 형제들은 횟집을 예약했고 상에 솟은 해산물 위에 소주병이 여럿 돌았다. 미정은 잔을 들려는 남편의 손을 재빨리 잡아내며 웃는 얼굴로 말했다. 우리 남편은 당분간 금주 예정이랍니다. 부드러운 문장이었지만 승호는 몸서리쳤다. 어머니도 아들 체중 걱정을 알았기에 말은 않았지만 잔을 받지 못한 승호의 얼굴에 묘한 연민을 띄웠다. 그 시선을 본 미정은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건강 지침을 더 강화했다. 당신을 아끼니까 그렇게 말한 거야 라는 말과 함께 승호의 운전대 위에 새로운 앱 2개가 깔렸다. 하나는 식단 스캔 앱, 다른 하나는 혈압혈당 체크 앱이었다. 그 밤 승호는 딸 은지의 빈방 옷장 천장에 비상식량 박스를 숨겨놓았다. 박스 안엔 캔맥주 2개, 견과류 봉지, 참치캔, 우유과자 3줄이 들어있었다. 그는 꼭꼭 접은 이불 밑에 박스를 감추며 자신이 마치 허술한 범죄자를 돕는 공모자가 된 것처럼 느꼈다.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으려는 욕망, 그리고 들킬까 두려운 심장이 동시에 뛰었다. 며칠 후 야간 배송을 마치고 돌아온 새벽 2시,
승호는 해당 박스를 열어 캔맥주 하나를 따 한 모금 넘겼다. 은은한 탄산이 혀를 훑자 눈물이 맺힐 만큼 달콤했다. 그때 현관이 벌컥 열리며 미정이 불을 켰다. 왜 여기서 뭐해? 승호는 황급히 캔을 숨겼지만 툭 떨어진 상자 모서리에서 견과류 소리가 딸그락 울렸다. 미정의 시선은 바닥으로 쏠렸고 눈동자가 흔들렸다. 또야?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승호가 그 순간 느낀 것은 수치심보다 분노였다. 그래. 또다. 먹는 게 죄냐? 그가 입을 열자 미정은 귀를 막듯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날 죽이려 드는 거야. 싸움은 새벽 3시까지 이어졌다. 이웃 눈치 보느라 소리를 죽였지만 압축된 숨소리는 다툼보다 치명적이었다. 결국 미정이 내 방법이 싫으면 당신이 직접 건강을 증명해. BMI가 25 아래로 내려갈 때까지 같은 침대 못 쓴다고 말하자 승호는 말없이 문을 닫고 나갔다. 작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이혼 조정 신청서에 찍히는 도장처럼 묵직하게 울렸다. 그날부터 집은 동결된 냉장고 같이 차가워졌다. 같은 지붕 아래 살지만 두 사람은 대면을 최소화했고 소파에 놓인 쿠션을 경계선으로 나눠 각자 앉았다. TV 소리는 음소거로 틀어두고 자막만 움직였으며 부엌 바닥을 밟는 발걸음조차 스스로 작게 눌러야 했다. 그러나 정적은 곧 폭풍의 전조였다. 승호는 체중이 조금도 줄지 않는 자신을 보고 실패감을 느꼈고 미정은 남편이 아버지처럼 시름시름 앓다 쓰러질 장면을 상상하며 극단적 불안에 시달렸다. 서로가 보는 미래가 다르고 공포의 색깔도 달랐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찾아왔다. 폭우 내리던 7월 말, 딸 은지가 방학을 맞아 집에 왔고 부부는 애써 티를 감추려 했지만 딸은 금세 공기를 눈치챘다. 식탁 앞에서 딸은 따뜻한 국물 한 술 뜬 뒤 엄마, 아빠 왜 이렇게 말 안 하세요? 라며 몸을 움츠렸고 승호는 어깨를 펴 웃으며 배고파서 그렇지라며 넘겼다. 그러나 미정은 딸 몰래 남편 접시를 재차 줄이며 살얼음판을 유지했다. 은지가 새벽에 물 마시러 나왔다가 부엌재단처럼 늘어놓인 식단표를 보고 혼잣말로 중얼댔다. 이건 좀 군대도 아니고 그날 은지는 친구들과 지내겠다며 며칠 후 다시 집을 떠났다. 부부만 남은 집은 더 캄캄해졌다. 폭풍 전야의 긴장감은 이제 골목길 가로등처럼 미세하게 깜빡였다. 승호가 배신감 속에서 발버둥 칠수록 미정의 통제는 단단해졌고 미정이 강박적 불안을 토해낼수록 승호의 마음은 더 깊이 숨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지키려 애쓰는 길에서 결국 서로의 덫이 되었다. 더는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이 그리 멀지 않았다. 장마가 끝나고 낮 기온이 36도를 웃돌던 날 승호는 오전 배송을 마치다 어지러움을 느껴 창고 그늘에 주저앉았다. 땀에 젖은 셔츠가 등을 파고들었지만 머릿속을 더 짓누른 것은 점심 두부 샐러드가 기다리는 집이었다. 그는 이대로 차를 몰고 바닷가 휴게소로 달아나 기름진 생선구이를 씹어 삼키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였다. 그러나 스마트워치에는 미정이 보낸 메시지가 연속으로 도착했다. 물이랑 닭가슴살 먹었지. 설탕 음료는 금지야. 제발 약속 좀 지켜. 작은 화면 속 글자는 가느다란 가시처럼 손목을 찔렀고 그는 결국 미지근한 생수를 들이켜며 갈증과 허기를 함께 씻어내렸다. 집에 돌아오자 미정은 이미 부엌에서 타이머를 리셋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발걸음 소리만 듣고도 오늘 걸음수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짐작했고 무릎 보호대를 채워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 보라고 손짓했다. 땀 냄새보다 질린 표정이 먼저 퍼져나왔지만 승호는 묵묵히 벨트를 밟기 시작했다. 벨트 위 숫자가 늘어갈수록 마음속 불만도 덩달아 솟구쳤다. 속으로 그는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며 자신을 달랬지만 벨트는 그의 다짐을 인해 무릎 통증으로 돌려주었다. 그날 밤 침실은 서로 다른 온도에 놓인 두 사람의 숨소리만 어두운 천장에 붙어 있었다. 미정은 눈을 감은 채 내가 너무한 걸까라고 속삭였고 승호는 같은 어둠 속에서 나도 노력 중인데 왜 못 믿어라고 입술로만 툭툭 내뱉었다. 그러나 그 속삭임은 서로의 귀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고 좁은 방 안을 배회하다 이불에 스며들 뿐이었다. 며칠 뒤 회사 창고에서 김밥을 훔쳐 먹다 동료에게 들킨 승호는 아내가 다이어트 시켜서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쉬는 시간마다 마누라 무섭겠다라는 농담이 이어졌다. 쓴 농담에 승호는 처음엔 어색한 미소로 맞섰지만 마음 한편에서 자존심이 조용히 멍들어갔다. 사람들의 가벼운 눈빛과 아내의 날선 시선 사이에서 그는 점점 자신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섬처럼 느껴졌다. 미정도 평온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 휴대폰에 깔린 식단 앱 체킹 기록이 비어있으면 소스라치게 놀랐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끔 남편 차 트렁크를 열어봤다. 그 안에서 빈 과자 봉지라도 발견되는 날엔 좌절과 분노가 동시에 목을 졸랐다. 밤마다 그녀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쓸어내리며 나는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라고 암시했지만 거울 속 검은 눈동자는 자신이 아버지를 돌보던 마지막 순간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폭염 경보가 내린 8월 초 승호는 결국 작업 중 현기증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다. 혈압은 정상보다 높았고 탈수 증세까지 있었다. 의료진은 심전도를 확인하며 체중도 문제지만 수면 부족 스트레스가 더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링거 바늘이 꽂힌 팔을 내려다보며 승호는 머릿속에서 계속 울리던 한 문장을 떠올렸다. 건강을 위해 참으라면서 왜 더 아프지? 병원 복도에 도착한 미정은 남편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졌지만 승호는 차갑게 시선을 돌려버렸다. 짧은 입원 후 퇴원하자마자 두 사람은 숙제처럼 가정의학과 상담실을 찾았다. 의사는 부부를 마주 앉히고 같은 말조차 다른 각도로 들리는 그들의 대화를 관찰했다. 그는 최종적으로 체중 감량 목표를 15kg에서 8kg으로 완화하고 식단은 통제가 아닌 약속의 형태로 바꾸자라고 제안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덜미에 돋은 땀이 그녀 속 불안을 증명했다. 승호는 의사 말에는 수긍했으나 집에 돌아가면 또 같을 텐데라는 회의가 망치처럼 울렸다. 상담 이후 처음으로 둘이 마주 앉아 저녁을 먹은 날 미정은 호박죽 한 그릇과 닭가슴살 샐러드 위에 현미밥을 2숟갈만 올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한 입 더 있어도 되라고 속삭였고 승호는 이게 화해의 신호인가 고민하다 숟가락을 들어 조심스레 밥 위에 놓았다. 그러나 밥알이 혀에 닿기도 전에 미정이 천장을 올려다보며 그래도 목표는 잊지 말아야 해라고 말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승호 안에서 무언가 퍽 하고 부서졌다. 새벽 3시. 그는 현관문을 살짝 열고 밖으로 나섰다. 어둠 속에서 달빛도 숨은 듯 했고 동네 치킨집 전면 간판만이 푸른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 불빛 아래 서서 그는 잠시 깊게 숨을 들이켰지만 문득 전화기가 울렸다. 발신자는 아내였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고 전면 유리를 바라보다 결국 주먹으로 가벼이 치킨집 유리벽을 톡 건드렸다. 유리 안엔 영업 종료 문구가 붙어 있었고 그제야 그는 무릎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다. 마음 한복판에 차오르던 위태로움이 식어가는 동안 그는 자신에게조차 설명하기 어려운 눈물이 흘러내림을 느꼈다. 그 무렵 미정 또한 집 안에서 휴대폰만 바라보며 떨고 있었다. 통화 버튼이 연결되지 않자 그녀는 손가락으로 볼륨 키를 집요하게 누르다 결국 통화 기록을 삭제했다. 설거지통에 남은 물비누 거품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오히려 내가 남편을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을 처음 품었다. 그러나 오랜 강박은 의심마저 차갑게 얼려버렸다. 그녀는 그저 부엌 나무도마를 뜯어내듯 손톱으로 긁었다. 아침이 오기 전 승호는 동네를 빙 돌아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휑한 도로 위 아스팔트 냄새가 배어들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웠다. 현관 앞에서 살짝 흔들리는 신문지가 그의 비틀린 심경을 보여주는 듯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미정은 소파에서 등을 돌린 채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고 승호는 아내가 깨어있음을 알면서도 아무 말 없이 방으로 걸어가 문을 닫았다. 잠긴 문 너머로 시계 초침만이 끝없이 돌았다. 폭풍이 잦아든 듯 보인 그 침묵의 나날은 사실 마음속 지형이 뒤바뀌는 시간이었다. 어느 날 미정은 친구에게서 가족 코칭 프로그램 전단을 건네받았다. 믿지 않는다는 듯 웃으며 접어 넣었지만 밤에 혼자 화장실 불빛 아래 펼쳐보니 통제 대신 협력을 통한 건강 회복이라는 문구가 눈에 박혔다. 그녀는 망설이다 전단을 식탁 서랍 깊숙이 숨겼다. 아직 남편에게 내밀 용기가 없었다. 한편 승호는 병원에서 받은 스트레스 자가 진단표를 휴게실 책상 위에 펼쳐두고 혼자 체크해 보았다.
점수가 높다는 표시가 붉은색으로 칠해지자 그는 의외로 덤덤했다. 문득 내 몸을 진짜로 돌볼 사람은 결국 나뿐일지도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가 첫걸음으로 선택한 건 작은 스케치북 하나였다. 그는 매일 업무 시간표와 식사 기록을 틀처럼 그려넣고 빈칸에 물 한 컵 성공, 달고나 커피 충동 참음 같은 짧은 메모를 적기 시작했다. 이건 아내를 위한 보고서가 아니었고 그냥 스스로에게 던지는 잘했다는 귓속말이었다. 작은 변화가 생겼다. 아침마다 처리하던 배송량을 합친 보람을 달성 스티커로 붙이면서 그는 사소한 성취감에 미소를 지었다. 중간 휴식되면 동료가 건넨 새우깡 봉지를 다음에라고 돌려보내기도 했다. 그 순간 허기는 여전했지만 오늘만큼은 해낸다라는 문장이 마음벽에 새겨졌다. 그즈음 미정도 몰래 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정의학과 상담을 다시 예약했고 이번엔 남편에게 동행을 강요하지 않았다. 상담실에서 의사는 그녀에게 보호와 억압이 한 끗 차이임을 상기시켰다. 그는 어린 시절 그녀가 겪은 아버지의 고통과 현재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 연결선처럼 얽혀 있음을 짚어냈다. 미정은 눈가를 적시며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하죠라고 물었고 의사는 통제 대신 제한, 책임을 공유 같은 단어를 고리 삼아 방향을 가리켰다. 상담 후 그는 작은 노트를 건넸다. 함께 먹고 싶은 음식 리스트를 남편에게 먼저 받아 적어보세요. 단, 이유도 같이 쓰게 하세요. 미정은 집으로 돌아와 노트를 책상에 두고 며칠을 흘려보냈다. 그러다 어느 새벽, 배송 나가려는 승호에게 불쑥 노트를 내밀었다. 이거 해볼래? 그녀 문장은 마치 입술 위에 얹힌 흰 떡가루처럼 가볍게 떨렸다. 승호는 어리둥절하면서도 노트를 받아들었다. 그날 밤 그 노트 첫 장에 그는 세 가지를 적었다. 1점 삼겹살 싱거운 된장찌개랑 같이. 이후 고기 냄새 맡으면 살았단 기분이 듦. 2점 라면 주말 등산 끝에. 이후 땀 흘린 뒤 뜨거운 국물이 위를 위로함. 3점 단팥빵 아침 배송 마치고. 이후 초등학생 때 학교 앞 빵집 추억. 괄호 안 이유를 적다 보니 그저 먹고 싶다는 욕망이 아니라 삶의 조각들이 묶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노트를 건네받은 미정은 한 장 한 장 읽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삼겹살 냄새가 살았다는 감정이라니. 라면 국물 속 위로라니. 그녀는 오래 잊고 있던 남편의 일상 기억을 처음으로 들여다본 기분이었다. 그녀는 노트 아래칸에 자신의 제안을 적어 넣었다. 닭가슴살 대신 달간심 요리로 맛내기. 라면 대신 통밀면 국수. 주 2회 함께 산책하며 먹을 메뉴 직접 고르기. 작지만 타협을 담은 제안은 처음이었다. 그날 저녁 부부는 기적처럼 한 테이블에서 대화를 이어갔다. 승호는 고기는 한 달에 2번이면 되라고 말했고 미정은 대신 한 번은 오겹살만큼은 안 되라며 웃었다. 웃음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지만 대화의 끝은 싸움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3주간 식단과 운동 계획을 공동 서명 형식으로 맞장구 쳤다. 종이 아래 부부 이름이 나란히 적혔고 그 순간 미정은 처음으로 감시자가 아니라 동료가 된 듯했다. 변화가 궤도를 잡으려면 충격이 필요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둘은 약속대로 야트막한 뒷산에 올랐다. 떼약볕이 뜨거웠지만 산길엔 들꽃향이 살며시 풍겼다. 정상되는 지점에서 미정은 숨을 몰아쉬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남편을 살폈고 승호는 괜찮아. 아직 숨은 쉬어라며 겸연쩍게 웃었다. 도착 후 물통을 건네며 그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재미삼아 오르니까 덜 힘드네라고 말했고 미정은 말없이 그의 땀 젖은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 작은 손길에 승호는 가슴이 세차게 뛰었다. 하산 후 둘은 계획대로 동네 국수집에서 통밀면, 잔치국수를 나눠 먹었다. 국물 위 동동 떠다니는 호박채를 보며 승호는 라면 대신 국수였지만 난 충분히 좋다고 속삭였다. 미정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내가 그동안 당신 기쁨도 잘라버린 것 같아라며 사과 아닌 사과를 건넸다. 그 말에 승호는 나도 몰래 먹으면서 거짓말로 상처 줬어라고 답했다. 작은 식탁 위 호흡은 미묘하게 정돈되기 시작했다. 가을로 접어든 10월. 은지가 다시 집에 내려왔다. 현관을 열고 들어온 그녀는 두 사람이 나란히 거실 러닝머신 앞에서 스트레칭하는 모습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거 무슨 일이에요? 라고 웃으며 묻자
미정은 머리를 묶은 채 새 프로젝트 중이라고 답했고, 승호는 땀에 젖은 티셔츠로 딸의 머리를 살짝 헝클어뜨리며 본사급 기획이다라고 농담했다. 은지는 어색함 대신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이 거실 천장을 가볍게 흔들었다. 그날 저녁, 은지는 부모를 위해 오래간만에 김치볶음밥을 만들었다. 밥 위에 반숙 달걀을 올려주자 미정은 순간 긴장했지만 곧 숟가락을 들어 딸이 내민 한 수를 받아 먹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감칠맛에 그녀는 오래 잊고 있던 맛의 행복을 떠올렸고, 승호 역시 딸이 해준 밥이 제일 좋다며 해맑게 웃었다. 세 사람의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는 한때 깨졌던 유리컵 파편 자리에 놓인 새 장 같았다. 은지는 부모의 과거 갈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엄마, 아빠 무릎은 병원 다시 가봤어? 라며 대화를 꺼냈고, 승호는 지난주에 MRI 찍었는데 의사가 전보다 좋아졌대라고 말했다. 미정은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다 이내 잔잔히 웃었다. 딸 앞에서만큼은 뽐내고 싶지 않았지만 그 웃음 속엔 함께 노력한 결과에 대한 작은 자부심이 번졌다. 며칠 후 부부는 가족 코칭 프로그램에 처음 참석했다. 6쌍의 부부가 원탁에 둘러앉아 각자의 사연을 풀어놓았다. 통제, 무시, 의존, 그리고 두려움이 뒤엉킨 이야기들이 공간을 메웠다. 서로를 향해 눈물을 흘리거나 미안하다고 말하거나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 속에서 승호와 미정은 자신의 미약한 발걸음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누군가의 눈물에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의 손등을 살짝 잡아주는 사이, 두 사람도 조금씩 굳은 마음을 풀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자동차 창밖으로 가을 들판 은빛 억새가 흔들렸다. 미정은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난 당신이 등치 크지만 유연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라고 회상했고, 승호는 난 당신 웃음이 뭐든 가능하게 만든다고 믿었지라고 대꾸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말의 끝은 바람에 실려갔지만 웃음이 채우지 못한 고요함마저 따뜻하게 변했다. 그 뒤로 집안 풍경이 달라졌다. 식탁 위엔 파프리카와 견과류가 든 작은 투명병이 놓였고, 냉장고 자석에 오늘 물 6잔 체크표가 나란히 붙었다. 토요일이 되면 부부는 함께 장을 보며 고기 코너를 살살 훑어보았다. 미정이 한 달 2번 규칙 잊지 말기라며 눈을 찡긋하면, 승호는 잊으면 벌금 3,000 스쿼트라고 맞받아쳤다. 웃음이 묻은 농담은 슬그머니 연애 시절 애칭을 불러낼 만큼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어느 일요일, 은지가 친구 셋을 집에 초대하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부부는 흔쾌히 허락하고 음식 준비를 도왔다. 그날 식탁 위에는 현미김밥, 채소 함박 스테이크, 그리고 노오븐 통밀 피자가 올라왔다. 젊은 손님들은 헬시한데 맛있다며 감탄했고, 미정은 비결은 기름 대신 오븐 대신 프라이팬 물조림이라며 어깨를 으쓱했다. 승호는 주방 한편에서 무알코올 맥주 캔을 흔들며 전엔 몰래 먹던 맥주가 이렇게 당당해질 줄이야라고 속삭였다. 밤이 깊어 손님들이 돌아간 뒤 부부는 식탁을 치우다 서로를 바라봤다. 미정은 조심스레 예전엔 당신이 밥 한 숟가락 더 뜨는 것도 무서웠어라고 고백했고, 승호는 난 어느새 당신이 아닌 체중계랑 결혼한 줄 알았어라며 웃어 넘겼다. 그 웃음 속엔 묵은 해빙이 녹아내리는 소리가 담겨 있었다. 겨울 문턱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11월 말, 부부는 가정의학과 정기 검진을 받았다. 체성분 검사 결과표가 프린트되어 나오는 동안 두 사람은 아슬아슬한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품었다. 의사는 승호의 체중이 7.8kg 감소했고 체지, 박류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안정권으로 들어섰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정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가가 붉어졌고, 승호는 고개를 숙여 깊게 한숨을 내쉰 뒤 조용히 웃었다. 그러나 진짜 반전은 그 다음이었다. 의사가 미정의 혈압 수치를 보며 스트레스성 고혈압 위험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심박수 변동 그래프를 가리키며 최근 피로가 누적됐죠. 라고 묻자 그녀는 잠시 말문을 잃었다. 남편 건강을 지키려던 노력이 자신에게 칼날이 되어 돌아온 셈이었다. 승호는 그 순간 미정의 손을 덥석 잡고 이제 당신 차례야. 우리 같이 쉬어가자고 속삭였다. 집에 돌아온 뒤
승호는 오래전에 숨겨두었던 견과류 박스를 꺼내 빈 캔맥주 대신 비타민 보틀을 채워 아내에게 건넸다. 그는 노트를 펼쳐 새 목표를 적었다. 이번엔 우리 둘 다 혈압 안정선 진입. 미정은 남편의 손글씨를 바라보다 서랍 깊숙이 감춘 가족 코칭 전단을 꺼내 들고 이번엔 정식 등록하자고 말했다. 그 말은 확인 사살 같은 위트였고 두 사람은 오래도록 웃었다. 몇 주 뒤 크리스마스, 병원에서 받은 부부 건강상담 최우수 사례 초청장이 도착했다. 상담 프로그램 발표회에서 두 사람은 패널로 서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승호는 자신의 변화를 유머 섞어 이야기했다. 예전엔 식단이 감옥이었는데 지금은 일종의 에어백 같아요. 사고는 나지 않게 막아주되 숨 막히지 않게 살짝만 조여주죠. 청중이 웃음을 터뜨리자 미정은 마이크를 받아 통제 대신 협동을 배웠어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상대를 묶으면 결국 함께 질식한다는 것도요라고 덧붙였다. 박수 소리는 잦아들지 않았다. 발표회가 끝나고 병원 로비 계단에서 사진 촬영이 이어졌다. 짙은 녹색 트리 장식 옆에서 두 사람은 어깨를 맞댔다. 사진사는 살짝만 더 가까이라며 웃겼고 미정은 카메라 셔터가 눌리는 순간 남편 팔을 끌어당겨 손등에 입맞춤했다. 플래시 불빛이 터지는 찰나 승호의 눈동자에는 오래도록 갈망해온 따뜻한 안도감이 반짝이고 있었다. 행사 후 돌아오는 차 안. 하얀 눈송이가 들판 위로 날리기 시작했다. 미정은 우리 첫눈 오는 날 만난 거 기억해? 라고 물었고 승호는 그러네. 그때 너는 코트 깃에 손 파묻은 채 핫초코 찾았지라며 추억을 꺼냈다. 두 사람은 라디오를 켜고 오래된 발라드를 따라 흥얼거리며 집으로 향했다. 눈바른 앞유리에 하얀 점으로 내려앉아 두 사람이 다시 쓰는 이야기에 조용히 쉼표를 찍었다. 새해의 벽두. 새벽 공기가 유난히 투명했다. 승호는 여느 때처럼 배달차에 시동을 걸며 대시보드 위 스케치북을 펼쳤다. 첫 페이지엔 2026년 목표 체중 유지, 아내와 월 2회 등산 은지 졸업여행 동행이 적혀 있었다. 옆 칸에는 먹고 싶은 음식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가장 위에 엄마표 떡국이라 써넣었다. 그는 웃으며 사진을 찍어 미정에게 전송했다. 한편 미정은 거실에서 스트레칭을 하다 휴대폰 알림을 확인하고 티한 모금 삼키며 미소 지었다. 그녀 또한 주방 화이트보드에 목표를 적어 두었다. 하루 명상 5분 소금 사용량 줄이기 남편에게 감사 메모 주 1회. 그녀는 펜을 내려놓으며 고마워라는 첫 메모를 적어 식탁 위에 남겼다. 종이 위에 번진 잉크 냄새가 아침 햇살과 섞여 은은히 퍼졌다. 그날 저녁 배송을 마친 승호가 돌아오자 미정은 따끈한 떡국을 내놓았다. 국물 위에 동동 뜬 계란지단 사이로 잡곡만두 반 개가 살짝 얼굴을 내밀고 있었고 다진 파는 조심스레 뿌려져 있었다. 그는 수저를 들기 전 아내 얼굴을 바라봤다. 그 눈동자 속엔 처음 식단을 통제하던 날의 긴장감 대신 잔잔한 호수가 그림자를 끌어안듯 평화가 머물러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 창가에 나란히 섰다. 밤하늘엔 별빛이 총총했고 자동차 도로 위 가로등이 눈부신 황금빛을 드리웠다. 승호는 고맙다라는 단어를 천천히 꺼냈다. 미정은 함께여서 가능했어라며 손을 내밀었다. 손바닥이 맞닿는 순간 지난날의 통제 반발 눈물웃음이 모두 손끝으로 흐르듯 전해졌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로의 그림자는 겹쳐져 하나로 길게 뻗었다. 늦은 밤 침실 불을 끄고 누운 뒤 두 사람은 베개를 맞대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승호는 이젠 음식이 죄책감이 아니라 추억이 되길 바라라고 말했고 미정은 내가 건강하게 웃는 모습이 내게도 건강이야라고 속삭였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벼운 콧노래가 어둠 속에서 번졌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다. 창밖에서 새벽 바람이 살며시 커튼을 흔들었다. 아주 오래전 젊은 날 두 사람이 다정히 걸었던 강변 산책길의 공기가 그 바람 속에 실려온 듯했다. 서로가 서로를 조이지 않고 대신 느슨하지만 튼튼한 끈으로 묶어주는 관계. 미정은 눈을 감으며 우리가 드디어 같은 속도로 걸을 수 있게 됐구나라고 생각했다. 승우 역시 고요한 숨결 속에서 이제야 마음껏 숨을 쉰다는 평온을 맛보았다. 그렇게 한 해가 다시 시작되었다. 식탁은 여전히 달간심 굽는 소리와 가끔 오겹살 지글거림을 번갈아 담을 것이고 러닝머신은 때로는 나무 늘보처럼 천천히
때로는 다람쥐처럼 빠르게 회전할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그것들은 처벌이나 감시의 도구가 아니었다. 그저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하루의 리듬, 숨결 같은 소리, 기억을 적시고 미래를 관통할 작은 심장박동일 뿐이었다. 새벽이 밝아올 때 동쪽 하늘이 옅은 분홍빛으로 번졌다. 부부는 그 빛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며 나란히 숨을 들이켰다. 어쩌면 다음 계절엔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이미 한번 부서진 자리 위에 함께 다리를 놓았고 앞으로도 서로 옆에서 지탱한다면 웬만한 파도쯤은 건너갈 수 있다는 사실을. 숨소리가 겹쳐져 만들어낸 그 확신이 이른 새벽 침묵을 가만히 비추고 있었다. 클로징 멘트. 오늘 사연을 따라오시느라 마음 곳곳이 먹먹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겠다는 간절함이 때때로 날카로운 칼날이 되기도 하고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숨막히는 족쇄가 채워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칼날을 무디게 만드는 힘도 족쇄를 풀어버리는 열쇠도 결국 우리 손안에 있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애틋한 오기 대신 함께 바뀌어 가겠다는 다정한 용기가 어느새 상처투성이 식탁을 다시 따뜻한 밥상으로 만든 것처럼요. 오늘 이야기 속 부부가 보여준 변화는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싸늘한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서로를 바라본 작은 순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그런 온기가 살포시 내려앉기를 바라며 사연부스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내일도 모레도 마음의 체온을 지켜줄 소소한 용기와 배려가 여러분 식탁 위에 놓이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사연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